오늘은 그 자산관리,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죠? 어떤 자격으로 오셨죠? 이 수업에? 이제 직장 3년차 직장인으로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전월세 개념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지금 뭐 돈은 얼마나 모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2천만 원 정도. 3년 했는데 2천만 원이라고요? 횟수를 3년인데 1년 3개월 전. 연봉은 4, 5천만 원 되실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도 가고. 네.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외에 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국내에서 사시려면은 정말 자산관리 오늘 제 수업 들으시고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돈 많으세요? 맞습니다. 결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결혼할 거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홈테크. 혼테크?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돈보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보다는 돈 보고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5년, 10년 동안 이제 대출이자 갚고 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 초년생일수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관심을 막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무관심에 벽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죠. 거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내 집 마련은 몇억 원이 있어야 돼. 내 집 마련은 결혼할 때나 하는 거야.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의 벽이에요. 이 무관심의 벽을 깨지 않는 한은 자산 관리 내가 안 돼. 내 집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동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사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입사할 때 어느 동기들 있잖아요. 어느 동기는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월급 똑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퇴사할 때 보면은요, 자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했느냐, 금융자산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퇴직할 때는 자산 상황이 틀려진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4명이 자영업자들이에요. 부자들 중에. 또 10명 중에 4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명은 누구냐? 20%는 누구냐? 봉급쟁이들이에요. 근데 이 봉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보니까요, 부동산으로 해야지만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안정적인 자산, 또 이 부동산은 보금자리잖아요. 내가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이면서도 나한테 뭐를 갖다 줘요? 돈을 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 수익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물자산,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집은 굉장히 우리한테 마음의 안식처,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다라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은 와이프겠지만. 네. 아니 근데 일본도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인구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 내 집 마련 왜 해야 되는 거죠? 전세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일본이 뭐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는 나라예요. 올랐다가 90년도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틀려요. 첫 번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수가 한 500만 호 정도가 남아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주택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OECD 기준으로 보면은요, OECD 국가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50에서 550가구인데 우리나라는 350가구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택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퇴직하고 10년, 15년이 되면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이제 퇴직하고 나서 30년 직장 생활하고 40년, 50년 더 살아야 돼.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국가가 우리를 절대로 국민연금 가지고서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아갈 수 절대로 못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버릴 것이냐? 자,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 노년무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돈 없는 게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래의 행복, 미래의 기대 수명에 맞춰서 미래 행복을 준비하는 게 그게 바로 자산관리의 시작, 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돈 모으려면 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다른 이제 재테크 수단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 가장 안정되게 자산 형성을 해줘요. 이게 이제 현금은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도 돼요. 주식으로 해도 되는데 특히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저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주니까 알잖아요. 어느 부부, 이제 부부, 신혼 시절에요. 정말 이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는 게 바람 피는 거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식 투자는 소액이니까 배우자 몰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와이프를 깜짝 놀래주려고 자기 혼자 이 주식 투자했다가 자기가 먼저 깜짝 놀래요. 자, 이런 경우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라는 얘기죠. 네. 자, 금융자산은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쓸 때가 생겨요. 그게 집에 쓰면 좋은데 집에 쓰지 않는다는, 꼭 여행을 가는 데가 생기고요. 꼭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살다 보면은 이게 이 돈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으로 대출을 땡겨서 부동산으로 갖다 놓죠. 그러면 소비도 지양하게 돼요. 왜? 대출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우선이 원리금 상환이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 그 한경의 지코노미를 통해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고부자 카페 들어오셔서 Q&A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내 집 마련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